최근 이제 뭐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뭐 뉴딜 그 네, 안에서도 뭐 그렇습니다. 이제 디지털 뉴딜 네. 그리고 디지털 뉴딜의 핵심으로 뭐 데이터 댐을 만들겠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데이터 댐을 만들면 그 데이터 댐에 모인 데이터를 가지고 사실은 이제 지금 T3Q가 만든 그런 그 인공지능 플랫폼에다가 이제 그걸 활용을 해서 그걸 분석해서 뭔가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이 보면 회사한테 굉장히 절호의 지금 찬스가 온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한테 소개해 줄 만한 어떤 프로젝트 이게 좀 홍보도 되는 거니까요. 네, 뭐 감사드리고요. 네. 사실은 T3Q에서 핵을 그을 만한 몇 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15년에 KT 차세대에서 빅데이터 실시간 체계, 그때만 해도 그 20테라 정도 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한다는 건 잘 엄두가 안 났던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한테 프로젝트를 맡겼던 상무님께서도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2015년에? 네, 그 실시간 빅데이터를 저희가 네. 아주 잘 성공해서 박수를 받았고요. 그게 첫 번째. KT의 KT 차세대. 그게 무슨 데이터였어요? KT 차세대에서 이제 KT에서 발생하는 시스템 로그. 어떤 우리가 KT 시스템을 누르면 한 시스템을 호출하는 게 아니거든요. 호출이 한 50군데 정도는 될 겁니다. 최소한 서비스 개수로. 그 서비스가 어디에서 고장이 났는지,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그 서비스가 얼마나 자주 호출되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서비스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E2E, 엔드-투-엔드 모니터링이라고 하는데 그걸 저희가 잘 했던 그 거고요. KT의 뭐 KT가 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의 정보들에 대해서 이제 실시간 분석을 하는 비즈니스 거였나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로그에 대해서 실시간 분석하는 게 굉장히 큰 첫 번째 그 길이었고요. 또 하나 사실은 이것도 역시 KT인데 KT가 유무선 통합을 2016년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체계에서 장애 예측이라든지 트래픽 예측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 사업을 운 좋게 저희가 맡아서 하게 됐었고요. 그 사업 역시 성공을 했고 그 사업에 참여한 KT 전원이 승진했다는 후담이 있습니다. 그런과 동시에 이제 저희가 이제는 남의 일을 해준 거고 그런과 동시에 저희는 그 KT 일을 끝나고 빅데이터 실시간 체계에 대한 저희 솔루션을 만들었고요. 남의 일을 해주면서 거기서 얻은 경험과 지식과 그 프로그램들 이런 자산을 가지고 나의 솔루션을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조금 그죠? 정정을 하면요.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을 실제로 필드에서 그렇게 타이트하게 물론. 적용해 볼 수 없었는데 네. 그 기회가 만들어졌고 그 검증을 통해서 솔루션을 만들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2017년도에 봤을 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뗄래야 뗄 수도 없는 관계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게 빅데이터 인공지능 통합 플랫폼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때만 해도 굉장히 뭐 럭셔리하지 못했죠. 뭐 지금도 갈 길이 멉니다만은 럭셔리하지 못했고 통합 플랫폼의 개념을 만들었고 그 통합 플랫폼을 만들었던 것이 오늘의 지금 원장님을 뵙게 된 지금 최근의 사업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최근의 사업에서는 과기정통부에서 클라우드 확산을 위해서 뭔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가져와 보세요 라고 했는데 저희 T3Q.AI 인공지능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하겠습니다. 그리고 AI에서 서비스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했고 그것이 바잉돼서 NHN 그리고 코스콤 클라우드 위에 올라가게 됐고요. 그러던 중에 중기부에서 캄프 사업, 민간 그 제조 혁신 인프라를 만드는 그 사업이 되었고 그런 인연 때문에 NHN이 저희를 선택해 주었고 그래서 중기부에서도 KT와 NHN과 KT의 클라우드 인프라 위에 몇 개의 인공지능 빅데이터 플랫폼 혹은 인공지능 플랫폼 중에 하나, 세 개 중에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 함으로써 드디어 클라우드 기반의 인공지능 빅데이터 플랫폼을 서비스로서 매출을 만드는
회사가 됐던 겁니다. 그건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고 실제 국내에서 그렇게 되는 회사가 거의 없지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정리 겸 우선 아까 얘기한 캄포라는 게 결국 뭐냐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제조 데이터 혁신 인프라. 거기에 지금 이제 우리 T3Q의 솔루션이 중간에 이제 들어가서 그 데이터를 받아서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알려주는 그 기능을 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현대 그리고 또 삼성 이런 회사들도 굉장히 사실 조그만한 회사였잖아요. 아니 그리고 처음에는 그 회사들도 그럼요. 그 회사들도 일본의 도시바라든지 이런 히다치나 이런 회사의 소장농 내지는 머슴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좀 우리 스스로가 좀 도전 의식도 갖고 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인공지능 플랫폼을 할 때 많이 들었던 소리가 야, 상장 회사한테 되겠어? 이런 말을 해요. 자, 또 이런 말을 하죠. 대기업한테 되겠어? 좋다 이거죠. 그리고 야, 이게 이제 시장이 되면 점점점 그럼 글로벌 회사한테는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상장 회사하고도 겨루지 않을 거고 대기업하고도 겨루지 않을 거고 글로벌리 가지도 않을 거라면 사업을 왜 하죠? 저는 그러면은 농사 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가다가 실패할 수는 있죠. 수많은 많은 실패를 할 수 있고 최근에 카카오의 아버지라는 톡의 아버지라는 분하고 같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물어봤어요. 어떻게 성공하셨습니까? 그분 하시는 말이 심플해요. 제가 뭐 알고 했겠습니까? 행운의 여신이 한 20번 왔다 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해야 한 차례라도 행운의 여신이 오죠. 내 스스로 이미 포기하면 행운의 여신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언젠가는 행운의 여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을 거고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거 굉장히 아주 중요한 포인트 말씀하셨어요. 제가 항상 또 얘기를 하는데 그런 끊임없는 실패와 학습 그리고 또 새로운 도전 이게 이제 계속 이루어져야 벤처기업이 성장을 하는 거니까요. 역시 그만큼 이제 또 맷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맷집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넘어져도 바로 일어날 수 있는 한 대 맞아도 안 쓰러지는 네. 그 맷집 굉장히 중요한데 맷집 세시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제 TQ3가 인공지능의 어떤 플랫폼이 되겠다. 네. 그런 얘기를 계속 지금까지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거가 우리 이제 특히 인공지능 잘 모르는 사람들은 네. 그게 뭔지 이해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데 네. 좀 더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사실은 그래서 네. 제가 어떤 예를 들었냐면 공유 주방 요리에 빗대서 설명하는 예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이런 거죠. 누군가 요리사가 있는데 그 요리사는 좋은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재주가 있고 재료가 있어요. 그럼 이런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의지도 있고 재료도 있어. 그리고 만들 수도 있어. 자 그런데 그 요리사는 다른 거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리를 우리가 하려고 하면 주방 기구들도 필요하고요. 그 기구들이 놓여질 주방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그 주방이 들어설 건물도 필요하겠죠. 근데 그 요리사는 그냥 난 요리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요리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 요리사는 누군가가 건물 위에 공유 주방과 내가 쓸 수 있는 조리 기구들을 잘 만들어주고 내 요리가 서빙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 것과 똑같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인공지능도 업의 전문성을 가진 누구인데 사실 업의 전문성이 있고 목적과 데이터가 있는 거지 이 사람이 인공지능을 잘 몰라요. 그리고 또 빅데이터도 잘 몰라요. 그렇다고 저 밑에 있는 클라우드를 또 더 모르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분명히 업의 전문성도 있고 충분히 데이터도 가지고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는데 못해요. 그러면 누가 필요할까요? 아까 그 요리사가 말했던 그것처럼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공유 주방이 요리사한테 필요했던 것처럼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공유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그 플랫폼에서 해줘야 될 건 뭐냐? 실제로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도록, 즉 실행될 수 있도록 환경 제공해줘야 한다. 그게 조금 전문 용어로 쓰면 전처리 환경, 학습 환경, 추론 환경이에요. 조금 어렵죠. 자, 그리고 실제로 인공지능을 하려고 하면은 쭉 절차가 있어요. 데이터를 모으고 전처리를 하고 공부 방법을 만든 학습 설계를 하고 그리고 학습을 시키고 모니터링을 하고 테스트를 해서 너 이제 시험 보러 가라고 하는 이런 일련의 전체 과정 그리고 시험을 보고 이 일련의 전체 과정을 인공지능을 위한 파이프라인 AI OPS라고 말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 목적과 데이터가 있는 사람들한테 제공해 준다면 그 사람들은 충분히 자기의 노하우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상생 구도가 나오느냐? TSQAI 클라우드는 그런 분들에게 비즈니스를 빨리 갈 수 있고 안정되게 갈 수 있도록 열어주는 거죠. 그럼 심플하게 말하면 하프하프 하자 이런 거죠. 네. 뭐 7대3이 될 수도 있고 6대4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 건물 이건 어떻게 할 거냐? 건물은 많다는 거죠. 대기업들이 하잖아요. NHN이 하고 있고 카카오가 하고 있고 MBP가 하고 있고 AWS가 하잖아요. 그런 건물들을 가지고 우리가 해주면 된다. 그렇게 해서 그런 목적과 데이터가 있는 인공지능을 하고 싶은 이들이 TSQ.AI 클라우드에서 알고리즘 공부 방법도 제공받고 그리고 기술도 제공받고 그리고 서비스 만드는 방법도 제공받아서 그 서비스가 안정되도록 해서 베니핏을 내게 만들면 그 베니핏을 나누는 것이 공유 생태계이고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라고 보는 겁니다. 그것을 하고 싶은 것이 TSQ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길입니다.